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쉬마연입니다. 새롭게 돌아온 북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북한이 9월 8일 날 핵 법제화 법령을 발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 역량으로 규정했다 어쩌고저쩌고,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 무지 어렵죠. 우리가 이해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찰떡처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핵 법제화는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핵 법제화는 김정은이 목숨이 위협에 처했을 때, 즉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김정은의 목숨을 이렇게 도려냈을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은의 죽음이 정말 확인이 되는 순간 핵 발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말아라. 나를 만약에 죽이면 우리는 법으로서 핵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핵 전쟁이 들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핵 법제화를 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핵 법제화를 짱구를 굴려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2020년 이란의 수장인 솔레이마니가 Q9인가 그 드론 공격을 받아서 아예 도려내다시피 해가지고 폭탄을 맞고 죽었습니다. 김정은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나라 영화나 이런 걸 못 보게 해도 본인은 앉아서 국제 뉴스를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재자들의 죽음이, 카다피 이런 사람들 죽음이 어떻게 극적으로 마지막 결말을 죽을 썼는지 본인이 직접 봤기 때문에 솔레이마니 죽음을 보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경호도 또 많이 늘렸고, 그건 바로 자신의 목숨이 결코 불안정하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또 핵 법제화를 해야만 했던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때까지 정부는 북한을 달래기 정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좀 잘 지내보자, 평화적인 공세를 하자. 뭐 딱히 어떤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하도 못된 양아치 짓을 하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 뭔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선제공격론이라는 걸 내왔습니다. 특히 북한 선제공격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발전하고 그리고 미군의 어떤 군사력도 발전했으니까 선제공격해가지고 너네를 이렇게 도려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감에 직면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본인의 생명을 연장받고자 어떻게 하면 본인의 위협적이지 않고 위험을 덜 받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핵 법제화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에 내려서 그 멍텅구리 북한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법으로서 이걸 채택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북한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돌출됐던 선제작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이고,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쪽이나 미군의 이런 무기가 굉장히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드론 타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이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를 한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굳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핵 법제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끔 정립을 하면, 자신을 죽이거나 자신이 죽거나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핵이 발사가 된다, 이러겁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자기를 죽인 사람을 응징하게끔 법으로 만든 겁니다. 결국 북한에서 북한 주민의 생명을 위하여, 북한 주민의 경제적 상황을 위해서 핵을 만든다. 핵은 자의적 조치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딴 식으로 여따위 식으로 감언이설을 했는데, 결코 북한 주민의 발전과 북한 주민의 경제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든다는 것을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확신을 시켜준 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핵무기 응집보복론이라고 하는 핵무력 법제화다. 요게 바로 북한이 9월 9일 날 발표한 핵무기 법제화 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김정은 자신도 좀 쪽팔릴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도 있는데 9월 9일 날 미국과 또 국제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으라라고 법제화시켰다, 통과시켰다, 지네끼리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김정은의 핵무력 사역권 법제화는 한국군이 북한 김정은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죽을 것이 무서워서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음을 또 공식적으로 우리도 인정받은 날이니까 서로 나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김정은이는 쌀과 바꿀 수도 없는 핵무기를 부여안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돌보는 척 할 것이고 어차피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북한 주민의 거짓골은 면하지 못하는 것을 김정은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북한 주민보다 자신의 생존이 우선인 아주 개인 이기주의 끝판왕인 김정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은 그럼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 어떤 초당적인 노력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여야의 지도자들이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심히 불쾌하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실망스럽다 그러는데 북한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권을 만들고 오늘 74년 75년 동안 유지해오면서 늘 그랬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늘 일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을 실망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어떤 칭찬과 기대와 비전과 어떤 핑크빛 미래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부의 비핵화 추진을 계속하겠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초당적 노력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는 더는 필요 없다. 초당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바입니다. 세상 그 어떤 목숨보다, 아버지의 목숨보다, 어머니의 목숨보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목숨보다 김정은 한 명을 위해서 죽기 내기로 싸워야 되고 내가 죽으면서도 부모님을 죽이면서도 김정은의 목숨을 구해내야 된다고 배우는 게 바로 김정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세뇌 교육의 정수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내가 죽어도 장군님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이비 집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수령이 중요하고 수령 일가가 중요하고 김정은이 중요하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모른다. 부모를 죽이고서도 장군님을 살려야 된다고 교육하는 북한의 비윤리적인 교육관이 그대로 핵무기 법제론에 투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의 목숨은 소중할지언정 부모님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다고 교육받고 자라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핵무기 법제화라는 이번 법령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백날 첫날 시민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겠습니까? 바쁘면 지금 적들이 바빠놨지 우리는 바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이 환경 하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